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저는 손에 잡히는 경제와 3프로 TV를 진행하는 이진우입니다. 네. 와. 그리고 월요일에 이어서 여행 준비의 기술 저자 박재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MC보다 게스트로 출연하는 게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뭐가 힘들어요? MC 하다가 게스트를 하니까? 그 MC는 그냥 막 방송 프로그램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방송을 더 재밌게 만들고. 사실 게스트 별 배려 안 하거든요. 우리 방송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말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구박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말고. 우리가 펀딩하고 나서 시즌3 시작하면서 이렇게 신규로 들어오신 애청자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 좀 아직 적응 못 하시고 여기는 왜 이래? 이런. 여기는 왜 이래? 게스트가 말을 못 해. 아니 게스트 모셨으면 게스트 이야기를 좀 들어야지. 왜 게스트 말을 자꾸 끊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네. 원래 그래요. 저희가. 본 방송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저자로 출연을 하니까 책 홍보를 해야 되잖아. 방송만 재밌으면 뭐해. 네. 책이 잘 팔려야지. 집착이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머리가 복잡해지면서 필터를 이제 평소보다 한 2개쯤 끼고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짜 본 중에 제일 심각하게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이상해 정말. 그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오늘? 네. 아니 되게 무슨 보통은 약간 이게 보이는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면 JYP 방송하는 태도가 드러날 텐데 대개는 성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무릎에서 두 손이 떠나질 않아. 네. 보통 그냥 약간 이렇게 약간 그냥 뭐 약간 대충 그냥 약간 굉장히 어깨에 힘도 빼고 가볍게 그냥 뭐 되든 말든 뭐 이런 식이고 그런데 지금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자세부터가 앞으로 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댓글 읽을까요? 댓글 지난 시간에 읽으려고 했다가 못 읽은 댓글이 여행 준비 기술 관련된 댓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시104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YG님의 과학의 품격을 인상 깊게 읽고 저자에 대해 검색하던 중 책걸상의 존재를 알게 된 숨은 애청자입니다. 사실 저는 뼛속까지 문과라 과학 관련 책은 안 보는데 이과인 고등아들 진로에 같이 관심 가져볼까 하는 마음에 읽었는데 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책걸상을 통해 책 추천도 받고 사람 만나기 힘든 요즘 책걸상 크루님들의 수다도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껴가며 1회부터 정주행했는데 우울한 코로나 시대를 즐겁게 보내는 힘이 되었답니다. 정주행을 다 마치기도 전에 책걸상 문 닫는 줄 알고 깜놀했었는데 이렇게 시즌3로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했더니 이제 책걸상의 식구 같은 느낌도 듭니다. JYP님 여행 준비의 기술 책 잘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기에 최고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아껴 읽을게요. 책 선물 받고 감동해서 숨은 청취자가 댓글 남겼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JYP가 되게 치사하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여행 준비의 기술 해시태그 검색한 다음에 과학의 품격도 검색해봤대요. 그래가지고 슬쩍 자랑하더라고요. 야, 여행 준비의 기술은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50개나 됐는데 과학의 품격은 나온 지 1년 됐는데 20개? 30개. 30개밖에 없더라. 아니 궁금하잖아요. 인스타에 이제 뭐 몇십 개가 이렇게 떴는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다른 책은 뭐가 되는지 이런 거가 궁금해가지고 평소에는 인스타 좀 하세요? 안 하죠. 네. 아니 근데 내가 경쟁자입니까? 경쟁자는 아닌데 아니 그러면 무슨 뭐 알랭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라든지 자존심이 있어서 그거는 확인 안 해요. 그런 거랑 같이 검색을 해봐야지 뜬금없이 과학의 품격을 왜 검색합니까? 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시태그에 뭘 쳐볼까 하다가 우리 추천사도 써주시고 책걸상에도 3번인가 뭐 출연하신 우리 장강명 작가를 해시태그 검색을 해봤잖아. 엄청 많죠. 14,000개가 있는 거지. 우와. 그래서 이분하고는 내가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누구랑 비교하면서 이게 많은지 적은지 가늠을 해볼까? 그렇지. YG의 책을 검색해보자. 과학의 품격 검색을 딱 했더니 30개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년 지났는데 30개 있는데 이 책은 한 달 됐는데 50개가 있다. 뭐 나쁘지 않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네. 네. 아유, 집착이 많으십니다. 네. 자, 플라이 7140님, 이진우 기자님 한번 읽어주시죠. 플라이 7140님이 JYP 여행 준비의 기술 완독. 책걸상에서는 딴지 거는 동네 아저씨 같지만 그렇지. 책을 읽으니 재미 사이사이 사색의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글 잘 쓰시는 분이구나. 실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YP는 역시 멋지심. 이런 보람이구나. 책 쓰는 그렇죠. 보람. 이런 보람이죠. 네. 자, 여행 준비의 기술, 어쨌든 간에 그 잠시 책걸상 쉬는 텀에 집중해가지고 원고를 만드셔가지고 또 해 가기 전에 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한 7년 정도 준비한 7년 정도죠? 10년? 아, 책은 지난번 책하고 이번 책 사이에는 7년이 걸렸고 여행 준비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야지라고 마음먹은 거는 한 10년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준비하고 낸 책인데 약간 성취감도 있겠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는데요? 없어요. 다시 돌아왔어. 아니 걸작이야. 이런 책이 어디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냐. 뭐 아쉬움은 아니고요. 처음부터 요 정도 분량으로 얇게 쓰기로 마음을 먹었었고 그러지 않으면 올해 안에 못 나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딱 예상한 목표했던 분량 원고지 700장 정도로 딱 끝이 났고요. 내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내용도 원래 예정대로 저는 책 쓸 때 그 설계도를 미리 굉장히 정교하게 그려놓고 쓰는 편이거든요. 아, 다 계획이 있었는데 네, 그 계획대로 된 거예요? 네, 그냥 계획 이게 챕터 1, 2, 3, 4, 5, 6, 7 쭉 해서 여기에는 뭐 쓰고 요렇게 해서 요 챕터에는 요 얘기를 시작해서 요렇게 끝내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 하면은 되겠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벽돌 쌓아서 집 짓듯이 하나하나 그냥 1부터 프롤로그부터 1, 2, 3, 4 쭉 해서 23까지 쓰고 끝나는 이런 스타일로 쓰기 때문에 그냥 계획대로 집을 지은 거고요. 이제 다 혹시 진짜 돈 맛을 좀 봐가지고 속편을 쓰게 되면 조금 이제 기술 진짜 테크닉 이런 게 더 들어가는 정보가 조금 더 많은 헛소리는 좀 줄고 그런 책을 더 써볼까 하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무료로는 못 가르쳐주는 그런 기술. 여기에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제가 여러 번 여행을 갔는데 책에 요즘 한일 관계도 나쁜데 일본 얘기 너무 많이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런 고려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토착 외고 되기 싫어서 세계 여러 나라 다 가봤는데 20개 나라를 가봤는데 그 중에 유독 한 나라만 길게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아니 그게 왜 적절하지 않아요? 쓸 게 있으면 쓰는 거고 아니면 말하는 거지. 아니야. 이게 보니까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다 어차피 자서전인데 뭘 아니 그래도 독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려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가본 나라나 가본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을 특히 또 재밌어하면서 읽으시더라고요. 나도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난 여기 갔는데 왜 이걸 몰랐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최대한 여러 지역을 소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본도 많이 빠졌고 2년 동안 미국에 살았는데 당연히 미국도 여기저기 가봤는데 미국 이야기도 많이 빠졌고. 그건 또 왜요? 한미 관계에 뭐 고려할 게 있었어요? 그럴게요. 한미 관계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제 음식점 얘기도 너무 음식점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꽤 많이 빠졌고. 이거 속편 나오면 의외로 또 한 번 쑥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빠졌던 게 이제 그 욕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책에 누구 욕하는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그냥 훈훈한 이야기들이고.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싶고 뭐 한국의 어떤 뭐 유명한 뭐 호텔 뭐 서비스 거지 같은 거 이런 거 막 비판하고 맞아 신라 호텔. 네. 신라 호텔. 신라 호텔 얘기 뭐예요? 네, 신라 호텔이 식당에서 겪은 그 불쾌한 이제 신라 호텔하고 에피소드. 하얏트하고 이제 유명한 호텔이지만 네. 이 서비스 스타일이 극과 극이다. 신라 호텔은 정말 후졌다. 이 얘기를 이제 가끔 사석에서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하얏트 협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 책에 안 쓴 뒷얘기들이 좀 있긴 하지만 속편은 언제 나올지 기약 없습니다. 그냥 속편을 기다리지 마시고 요거를 사세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책 읽으면서 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책을 몇 권 펴낸 저자 입장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그 23번째 에피소드
피자 5조각이라는 에피소드였는데 그게 이제 맨 마지막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보통 약간 저같이 촌스러운 저자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써놓은 다음에 뒤에 감사의 글을 막 길게 덧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런데 사돈의 팔촌까지 이름 다 나오는. 네, 맞아요. 되게 촌스러운. 그런데 JYP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재영 작가 같은 경우는 피자 5조각 에피소드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이 책에서 꼭 한번 언급해야 될 만한 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딱 그렇게 끝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의 글과 마지막 에피소드가 절묘하게 딱 결합이 되어서 책이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내는 듯한 그런 느낌. 전문 저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는구나. 네, 그게 저는 너무 약간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YG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얼마 전에 채널 예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 기자분이 맨 마지막으로 그 23꼭지의 글 중에서 당신이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드는 글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셔서 재밌는 질문인데요. 다 뭐 마음에 드는데 23번째 마지막 꼭지 마음에 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보통 지금 YG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원고 다 끝낸 다음에 아무도 안 읽는 에필로그 주저리 길게 쓰지 않고 관계자만 읽는. 네. 원래 앞에 있는 글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막 스토리가 있고 막 재미도 있고 이러면서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슬쩍 그걸 묻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짧게 하면서 끝내는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멋을 부린 거야 결국. 멋을 부린 거지. 그런데 이게 그 멋이 또 이렇게 제가 잘 못하는 거니까 또 괜히 역시 JYP 역시 박재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의 그 원고지 700장 중에서 한 글자도 쓰기 전에 정해져 있었던 문장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첫 문장은 뭘로 시작할지 못 정한 상태에서 마지막 문장은 정했어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여행을 못 가면 여행 준비. 이 문장으로 끝내야지라고 정해서 놓았었죠. 그것도 인터넷 서점에 그 후기 댓글 보니까 많이들 인용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시원스쿨 쪽에 좀 연락을 해서 코마케팅을 하자고 제안을 좀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그리고 저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그 23번째 에피소드에 왜? 그 봉피항에서 빈대떡 산 사람이 YG라는 얘기는 왜 안 썼습니까? 그 주변에서 강양구 기자랑 친한데 8명한테 추천사를 받으면서 강양구한테는 안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드물게 있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그건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라고. 그러니까 박재영 주간은 이 강양구를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 20%도 놓치기 싫었던 거죠. 네. 20%에서 한 30% 정도도 놓치기 싫었던 거죠. 네. 그렇구나. 굉장히 치밀한 분인데. 네, 치밀한 사람이에요. 네. 아니 그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기술을 스킬 다 이루었어. 얼마나 치밀합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마도 이 계획의 한 4페이지 7번째 줄에 있는 거 아닌가 오늘? 그러면 그냥 기왕 이미 다 그냥 저기 바닥까지 드러난 마당에 얼굴도 좀 빨개졌는데 툭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방송국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또 숨은 애청자들 중에서 방송국 관계자들 있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핫한 여러 가지 TV 뭐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에 제일 출연하고 싶습니까? 유퀴즈 온 더 블락? 그 유재석 씨 진행하는 유퀴즈에 출연하고 싶어요. 놀면 뭐하니? 이번에 출연하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은 뭐 그 차이나는 클라스 이런 거. 출연하시면 무슨 얘기를 좀 해주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걸 무슨 질문을 드리고 무슨 답을 들어야 하나. 책은 정말 재밌거든요. 읽는 내내 행복할 수 있는데. 손경제에 출연하면요. 그렇죠.
이제 아니면 뭐 유퀴즈 같은 데 이제 고민해봐야죠. 네. 유퀴즈에 출연하면은 야. 무슨 얘기를 할 건지는 유퀴즈 제작진이 고민해서 저한테 말을 걸면 제가 대답하는 형식이 되겠죠. 큰일이다 정말.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어떤 걸 좀 할까요라는 질문을 우회적으로 살짝 드렸더니 요즘 뭐 손경제는 여행 산업에도 관심이 있을 거고 항공 산업도 요즘 커다란 이슈인데. 아니 그걸 그런 식으로 엮습니까? 그런데 여행 준비의 기술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일이 이제 커졌는데 원래 저의 그 청탁 내용은 그냥 그 산업 여러 분야의 산업을 손경제가 다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여행 산업, 뭐 항공 뭐 관련 뭐 면세점,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뭐 최근에도 뉴스 보니까 뭐 내년에 여행 가는 그 상품 10,000원 내고 예약하는 거에 무슨 10,000명 넘게 돈을 냈다. 뭐 네. 이런 기사도 있고 이제 그런 거 할 때 그냥 안 그래도 참 요즘 진짜 여행 못 가서 괴로운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여행 책도 별로 안 팔린다고 하는데 여행 서적 인더스트리로 역발상으로 여행 못 가니까 여행 준비합시다 이런 책도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정도의 멘트 한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뭐 이 정도 해주시면 고맙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였는데 제가 얘기를 좀 제대로 전달을 못 드려가지고 판이 커진 거야 지금. 출연까지 하라고. 그런데 출연 요청이 들어오니까 좋았죠? 그럼요. 네. 여러분 빨리 저 초판 다 팔아주고 끝냅시다 우리. 네. 지금 네 초판 이게 초판이 안 나가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어떻게 팔아야 되나를 가지고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초판을 빨리 소진시키려면 연말 연시에 그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아니 왜 책을 꼭 자기 읽을 것만 사냐고. 좋은 책이 있으면은 좋은 건 원래 함께 나누어야지. 그리고 좋은 책이 있으면은 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 장강명 작가가 책이 이게 뭐라고 해서 썼지만 아이슬란드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책 선물하는 굉장히 좋은 문화가 있대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책 선물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때 책들이 막 출간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책이 제일 많이 나온대요. 아이슬란드는. 우리나라는 제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준비 기술은 사실은 부담 없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에 딱 좋은 책이긴 하죠. 이런 쪽으로 찔러봤다가 또 저런 쪽으로 해봤다가 어떻게 찔러도 책 홍보를 하고 있는 저자. 네. 크리스마스까지 말 나왔으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여기에 잠깐 빠져 있으면. 네. 근데 이걸 한 권만 달랑 해서 포장하기가 좀 그러면 한 2-3권 같이 주면서 이 중에서 뭐 취향에 맞아 보이는 거 좀 읽으세요 할 수는 있을 텐데 예산이 한 5만 원쯤 있다면 책을 한 3권쯤 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랑 세트로 할 만한 게 혹시 뭐 좀 있을까요? 글쎄요. 이 정도 수준의 책이 어디 있을까요? 이 질문은 진짜 처음 받는 질문인데 올해 뜸들일수록 없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차라리 그 돈이면 여행 준비의 기술을 여러 권 사라. 아니 선물을 한 사람한테 2권 3권 줄 수는 없으니까. 크리스마스니까. 그래도 뭔가 리본으로 이렇게 묶고 해야 되는데 한 권이면 그렇잖아요. 이 책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선물할 가장 좋은 책으로는 저희가 소개한 섬에 있는 서점. 섬에 있는 서점. 빨간색 표지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그 소설. 저희가 3년 반 동안 책걸상 하면서 크루들이 가장 애정하는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섬에 있는 서점. 여행 준비의 기술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이 낸터킷 섬이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낸터킷 섬도 여행 준비의 기술에 잠깐 나오죠. 그 여행 준비의 기술을 저는 읽으면서 제가 다른 매체 그 기획회의라고 하는 매체에 쓴 서평에서는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책이 참 그 책이랑 같이 비교가 되면서 좋았었는데 피에르 바야르의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그 책은 여행 준비의 기술보다는 조금 약간 어려운 책이긴 해요. 약간 어려운 책이긴 한데 컨셉이 우리가 왜 꼭
여행을 직접 가서 그곳을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곳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뭔가 진정성이 있다라고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왜 꼭 그래야 돼? 여행을 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곳에 대해서 접한 여러 가지 느낌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곳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접근했을 때 네. 직접 가서 그 경험에 매몰되는 것보다 그곳에 가지고 있는 핵심이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다가갈 수 있지 않겠어? 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책이 그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그 보는 이 JYP는 사실은 약간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가서 그 경험을 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또 잘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굳이 그곳을 가지 않아도 여행 준비만으로도 이 어떤 곳의 핵심에 대해서 지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도 아는 척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지금. 참 말씀도 빨리 알아듣기도 하고 도무지 단점이 없는 분이었는데 책을 내시고 나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여행 준비의 기술 즐겁게 읽으신 분들 중에서 이 여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보니까 품절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서점에서는 구할 수가 저도 없고, YG가 추천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랬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서관 같은 곳에는 다 구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것도 되게 얇거든요. 여행 준비의 기술 정도 저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 피에르 바야르. 이 피에르 바야르라고 하는 저자의 가장 유명한 책은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이에요. 시리즈군요. 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다음에 그 시리즈 중에 하나로 여행하지 않은 곳에 대해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이제 후속편을 냈죠. 요즘에는 사귀어보지 않은 이성에 대해 말하는 법을 쓰고 계시겠네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법. 사귀어보지 않은 이성에 대해서 말하는 법. 요즘에 그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녀보지 않은 직장에 대해서 말하는 법. 야, 저 제목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니 근데 그 피에르 바야르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에 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경쟁 상대로 프랑스 분이니까 경쟁 상대로 의식하는 게 저기더라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의 작가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약간 신통치 않은 작가인가 봐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에르 바야르가 뭐 내 책이 한국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만큼 잘 팔리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뭐 그 지금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는 나도 한국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처럼 내 책이 잘 팔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상상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되게 인상 깊었었어요. 근데 그 여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말하는 법 굉장히 재미있고 여행 준비의 기술을 같이 읽으면 이 박지영이라고 하는 저자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우회로를 제공하는 책이라서 저는 좀 같이 세트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까지. 책걸상 독자들은 그래도 내 취향이 아닌 책은 사지 않는다. 라는 분은 여전히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뭐 그 사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럴수록 더 안 산다.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포기는 해야겠으나 또 그분들께도 방송들은 보람은 좀 전해드려야 되니 혹시 뭐 좀 실용적인 뭐 하나 좀 주시죠. 예를 들면 이 안에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봐라. 그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해외로는 어차피 당분간 못 나가니까 국내의 여행지 중에 부모님과 가기에 딱 적당한 아주 뭐 길게 돌아다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뭐 아주 덜 새롭지도 이상하고 그러니 예를 들면 굳이 가정을 하자면 부모님이 예를 들면 뭐 큰 병에 걸리셔서
오래 못 이 세상에 계실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좀 다녀오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으로 부모님하고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래야 부모님이 다음에도 얘야 한 번 더 가자 할 테니까. 그 질문은 제가 다른 분한테도 글쓰기, 그러니까 책 쓰기 전에도 받았던 질문인데요. 식상하다 이거죠? 간단한 답입니다. 그거는 책에도 썼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에 좋은 여행 장소 이런 건 없습니다. 부모님하고 어디를 가든 간에 부모님은 다 좋아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효도 관광의 방점은 관광에 찍히는 게 아니고 효도에 찍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 저 어디를 예상했던 질문이라는 저 반짝반짝한 눈빛.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로 모시고 가면 가장 좋을까를 왜 자식들이 고민을 해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야죠. 제가 그 효도관광 관련 글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그건데 여행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나고 나서 오랫동안 추억하는 것까지 다 연결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다 그 여행 기간 며칠에만 집착한다는 거예요. 부모님하고의 여행을 가기로 하면 일단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저랑 같이 며칠 여행을 가십시다. 일단 말을 꺼내야 돼. 그러면 거기서부터 부모님들은 좋으면서도 야 뭐 바쁜데 뭐 야 돈도 없고 야 요즘 코로나 와중에 어딜 가니 이렇게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끊어 이놈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술 좀 줄 테니까 내가 앞으로 술 좀 줄여가지고 그 술값을 앞으로 한 2달 동안 모을 테니까 그 돈으로 2달 있다 여행을 갑시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엄마 아빠는 어딜 가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나이는 드셨지만 다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TV도 보고 뉴스도 보고 책도 보시면 신문도 보면서 여기 좋은데 여기 가보고 싶은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랑하고 싶으신 곳 있어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갔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으신 곳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뭐 거기도 되고 또 골라봐봐 뭐 다 얘기해봐봐 내가 그 중에서 하여튼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모은 다음에 동선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봐야 돼요. 숙소는 어떤 걸 원하느냐. 뭐 그냥 펜션 같은 거 큰 집 빌려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밥해 먹고 이런 거 할래 아니면 우아하게 이렇게 호텔에서 각자 방 몇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래 이런 것도 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건 뭐가 있으시냐 우리 여행 가서 뭐 먹을까 이런 얘기도 그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의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일단 패키지 말고 한 차를 타고 계속 다니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 안에서도 대화를 하고. 근데 보통 그러면 싸우는데. 그리고 보통 패키지도 한 차 타고 다녀요. 네. 패키지는 자요. 그리고 피곤하시죠. 버스에서 피곤해서 네. 너무 일정이 타이트해서. 패키지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버스 안에서는 다 조용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이드가 떠들죠. 네. 그래서 이게 밀폐된 차 안에서 있으면 대화를 좀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먼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눠보고 같이 결정해라. 그 과정이 더 즐겁다. 그렇죠. 필요하다라는 건 우리도 안다고요. 하겠다고 그건. 그러나 참고로 좀 하나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나? 이러면 저는 실망스럽죠. 좀.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원하는 곳을 말씀을 안 하실 가능성이 크고요. 네가 알아서 하라라고 하든가. 아무 데나 괜찮다라고 하실 겁니다. 네. 끊임없이 자꾸 물어보고 숙제를 내고 그걸 계기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있다 또 전화 드리고 2주일 있다가 또 전화 드리고 진담이다. 우리 이거 진짜로 가는 거다. 빨리 아버지가 정해줘야 우리가 내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욕망을 집요하게 확인하라는 거군요. 부모님하고 대화의 양이 늘면 늘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시면 그 다음에는 부모님이 그 계속해서 이제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주변에 자랑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거를 들어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JYP는 좀 다니셨어요 부모님하고? 전 뭐 몇 번 네. 국내에도 가고 뭐 해외로 모시고 가는 거는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도 많고 특히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뭐 팔순 이쪽 저쪽 되셨을 때 일본을 한번 같이 갔는데
제일 준비하는 게 힘든 게 걷는 거리를 최소화하기 그렇죠. 하려면 여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반드시 오르막길을 1km를 걸어야 된다. 이런 데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개는 그런 거 모르죠. 가기 모르고 전에. 가서 그냥 뭐 조금 얼마큼 걸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게 평지인지 오르막인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고 평지라 할 경우에도 그럼 이게 휠체어가 대여가 되는 곳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고 싶은 곳하고 부모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하고는 다를 확률이 높거든요. 높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죠. 부모님이 제일 오랫동안 자랑할 만한 장소로 모시고 가는 게 여의치 않으면 좋은 호텔이라도 잡읍시다. 전 팁을 드리자면 우리 그 나라가 점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 뭐 한 3, 40대 직장인들은 힐튼 호텔을 굉장히 좋은 호텔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솔직히.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힐튼 호텔이면 부자게 엄청 좋은 어디 들어본 호텔. 뭐 그 미국 막 세계적인 뭐 체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생각보다 막 좋은 호텔에서 묵어본 경험도 별로 없으시고 우리들 젊은 세대보다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은퇴하신 경우에는 돈도 안 벌시고 하니까 게다가 우리가 부모님이 준 돈은 신나게 쓰는데 자식이 들인 돈은 부모님이 신나게 못 쓰거든요. 그래서 숙소 같은 것 물어보면 다 싼 데 잡으라 그래요. 잠만 자면 되지. 잠만 자면 되는데 뭐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시죠. 연로한 부모님들 모시고 가면 호텔에서 머무는 시간도 꽤 길거든요. 네. 아무래도 일찍 끝내고 가서 쉬어야 되고 요즘은 9시면 식당도 문 닫고 하니까 오히려 실용적인 정보네. 그래서 최대한 좋은 호텔을 잡아야 부모님이 예전에 당신들이 없는 돈 쪼개가지고 가서 묵어봤던 호텔보다는 최소한 한두 클래스 더 좋은 호텔을 가야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역시. 딸이 나를 모시고 뭐 여행을 한번 간다고 하더니 얘가 진짜 이번에 크게 신경을 쓰는구나 뭐 이런 이제 감동을 받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엄마하고 둘이 가려고 하면요. 네. 방은 하나를 잡으면 됩니까? 아니면 단둘이서 엄마랑 아들이랑 네. 트윈 잡으면 되죠. 트윈으로. 네.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여행을 가려고 한 건 아니고 어디 지방에 친지 방문을 하러 갔다가 일정이 꼬여서 호텔에서 묵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호텔 관련 예약 앱을 꺼내서 방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저도 트윈이면 될 것 같다. 더블에서 같이 자는 건 같이 잡은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엄마하고는. 그렇죠. 그런데 예약을 막 마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방이 있디? 그러길래 있어요. 그랬더니 주말인데도 방이 2개나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2개가 필요하신가? 해서 2개가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그냥 저는 2개를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걸 굳이 아니 뭐 엄마하고 나하고 가는데 왜 2개 하나면 되죠? 그거는 어떤 심리일까? 그거는 그 이 기자님의 평소에 모자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당연히 우리 아들이 나랑 한 방에서 자는 거는 불편해할 것이니 방을 2개를 잡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들이 거꾸로 뭐 왜 방을 2개 잡아? 침대 2개 있는 방 잡으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면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얘가 아직도 나랑 한 방에서 잘 마음이 있구나. 뭐 품 안에 자식이랬더니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저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굳이 그거를 묻지 않고 뭐 그걸 원하시는 거라면 어떤 이유인지는 도저히 상상은 안 가나 뭐 그렇게 하자. 그렇군요. 그 여행 준비의 기술 읽으면서 박재영 주간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대목이 이제 경험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가 최근에 선물과 관련된 다른 채널에서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뭐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됐는데 가장 좋은 선물은 사실은 물건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준 선물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엄마 아빠랑 뭐 놀이공원에 갔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수욕장에 갔던 경험이라든지 여행을 같이 갔던 경험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고생스러웠을지라도 그런 게 사실은 오래 기억에 남잖아요. 이제 저는 여행 준비 기술의 그런 대목들을 읽으면서 또 그런 거랑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아 역시 경험을 같이 하는 게 누구든 지금 같이 사는 가족이든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구든 뭐 아니면 연인 사이든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 했습니다. 육아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와 함께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은 짧더라도 정말 아이한테 집중해서 몰입해서 깊은 관계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여행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어쨌든 그 굉장히 지금 고생스럽게 지금 JYP가 나는 이런 모습 처음 봤는데 힘들어. 그만하자 이제. 고생스럽게 지금 이렇게 저자로서 저자 캐릭터로 2회에 걸쳐서 출연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게스트 출연하시면 특히 이제 저자 게스트 출연하시면 어떤 분들이 여행 준비의 기술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대하는 독자군들이 있잖아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여행을 갈 때 여행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가장 흔한 질문이 어디가 좋아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어디가 그 좋아요? 동네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거 난데. 제가 여행 좀 다녀봤다, 준비도 취미다 이런 거를 알면 지인들이 여행지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너무들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 책을 읽어봐야 됩니다. 여행지는 본인한테 가장 알맞는 곳을 찾는 거지 남들이 추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여행 준비러가 되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데를 왜 가냐고요. 그 자기가 좋은 곳을 가야지. 아니 거기 간다는 건 아니고 그냥 추천만 좀 받아보고 싶다고요. 그걸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나? 정말 시간이 많으면 그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하고는 뭘 좋아하세요? 어디를 갔었을 때 제일 좋았어요? 뭐 이런 거를 질문을 하다 보면 그분한테 이제 맞춤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그러니까 있지만 제가 몇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툭 그냥 휴가 때 가족이랑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 추천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가서 가족들하고 뭘 하고 싶은데 취조를 해요. 보충 질문을 하죠. 취조를 해요. 야, 뭐 너 그 와이프 여행 스타일은 뭔데? 너의 여행 스타일은 뭔데? 아이는 뭘 좋아하는데? 이번 여행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냐. 네. 질문을 잘못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죠. 그렇다면 어떤 여행지를 좋아하느냐가 그 사람을 알려주는 거겠군요. 그렇죠. 거꾸로. 네. 그러면 JYP는 어떤 여행지를 좋아하는 분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도시를 좋아합니까? 저는 자연보다는 대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현대미술관을 어느 도시를 가든 꼭 찾아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전체 여행 준비의 20-30%는 맛집을 찾는 데 쓰는 사람이고 구체적으로는 그런 캐릭터가 그리고 있죠. 숙소의 질은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에어비앤비입니까 아니면 호텔 앱입니까? 저는 이제 그 대부분의 여행을 차를 몰고 하기 때문에 도심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호텔을 잡으면 같은 값에 숙소의 품질은 좀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게 여행을 하는 편이고 왜 저한테 취조를 하세요? 이게 당하는 사람이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여쭤봤어야 나오는구나. 저는 뭐 하여튼 평소에 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괜찮네. 달라요. 네. 맛집도 괜찮으면서 현대미술관도 있는 그런 도시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서울이요. 자, YG와 JYP 책걸상 여기서 네 이번 주에는 어디나 다 좋아요. 네 이번 주에는 여행 준비의 기술을 펴낸 박재영 작가님 모시고 여행 준비의 기술 출간을 둘러싼 이런저런 뒷얘기들 그리고 또 여행 준비의 기술과 관련된
박재영 작가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이렇게 방송 되게 잘하실 줄 알았더니 진행자들 힘들게 하네요. 네. 그러게요. 잘 못하는 것 같네요. 게스트로서는 방송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MC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게스트로 모셔놨는데 어떡하지? 네, 손에 잡히는 경제 게스트 출연 잘 하시고 뭐 잘 모르겠지만 3프로 TV도 나가실 수 있으면 나가시고. 네, 그리고 저기 책걸상의 애청자분들 중에서 유퀴즈 관계자분도 계시면 여기 여행준비의 기술 쓰신 박재영 작가님 굉장히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책걸상 청취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3번째 뵙는데요. 저도 뭐 많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초면에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책 빨리 팔아버려야 돼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게.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도 해피하고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지겹기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번 방송 때마다 여행준비 기술이 언급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집착이 많은 분인 줄 모르고 제가 앞으로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저 김원비 작가 오랜만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제발 좀 빨리 사서 없애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찍어야지. 네, 이번 주 여행준비의 기술 박재영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JYP 대신에 한 주 진행을 대신 맡아주신 손에 잡히는 경제와 3프로 TV의 이준우 기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